이번에는 K리그 경기를 미리 예측해보는 내 멋대로 프리뷰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두 분의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3경기에 대한 예측을 했었는데요. 김현애, 송영주 두 분이 나란히 상주 수원전에서 수원의 승리를 적중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인천이 제주전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두 분의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재미나는 경기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이 제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2대 0으로 승리했죠. 네. 그리고 워낙에 원정에서 계속 어려운 말 맞아요.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네. 어려운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네. 제주가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인천이 남준재하고 최종환의 연속골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천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고 제주는 무패 행진을 마감하고 말았죠. 뭐 오늘도 역시 내 멋대로 프리뷰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경기를 예측해 보겠는데요. 어느덧 K리그 클래식도 30라운드에 다 왔습니다. 내 멋대로 프리뷰 첫 번째 경기부터 만나보시죠. It's alright to tell me what you think about me. I won't try to argue or hold it against you. I know that you're leaving. You must have your reasons. The season is calling. Your pictures are falling down. 성남과 전북이 펼치는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반등이 필요한 성남에게 전북은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현애, 송영주 전문가 예상에서는 전북의 승리가 나왔네요. 네, 주중 경기를 치르고 바로 이어지는 주말 경기이기 때문에 양 팀에게 모두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북으로서는 이제 이승기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정인환도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부상 선수도 많죠. 이재성 선수가 또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 그런 분명히 좀 전력 누수가 있지만 워낙 네. 선수층이 두텁고 네, 그다음에 뭐 중앙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김기, 윌킨슨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외국인 선수 또 이제 리치 선수가 이제 팀에 이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네. 훨씬 더 다양한 이제 그 두터운 선수를 가진 이제 전북이 그래도 성남을 상대로는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성현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전북이 상대를 압도하는 힘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주중 경기에서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북은 기세가 좀 등등하고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김학범 감독 부임하자마자 1승을 거두긴 했지만 네. 그 다음부터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공격 쪽에서 황의조 선수가 부상이기 네.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김동섭은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수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오픈빨이 좀 일찍 떨어졌어요. 네. 좀 길게 갈 줄 알았는데. 네, 네. 조금. 근데 경기력은 괜찮아요. 그렇죠. 네.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모습이 김학범 감독을 경기장에서 만나봤었는데 네. 표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데 한방 집중력 이런 부분들에서 골 결정력. 부족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부상 선수뿐만 아니라 전북의 카이오 선수가 징계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요. 네, 이번에 그 4호 징계를 통해서 네. 두 경기 출장 정지를 맞아요. 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큰 공백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전북에는 다양한 선수들이 공격을 많으니까. 구축하고 있고 거기다 네. 이제 뭐 이승현, 김동철 이런 선수들이 이제 군대를 좀 제대하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래 군대를 제대하고 딱 그 난 그 순간이 가장 열의가 넘칠 때예요. 네. 아 그리고 김동찬 선수는 또 골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활약도 또 기대를 해 보면 네. 뭐 카이오의 그렇게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크게 않을 것 같아요. 느껴지지는 네. 않을 것 같다. 네, 이번에는 성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성남이 대여 전북을 잡는다면 잔류 경쟁에도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두 분이 성남 감독이라고 친다면 전북의 공략법 좀 어떻게 주문을 하고 싶으세요? 이제 골의 가능성은 좀 세트피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파로프의 좀 세트피스를 좀 활용을 해서 네. 상대의 골문 주변에서 많이 넘어져라. 그래서 좀 세트피스를 얻어내라. 네. 근데 그것과 함께 그다음에 저는 제가 만약에 김학범 감독이라면 경기 전날 김동섭 선수를 불러서 네. 잔소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결국은 네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교체로도 출전 안 시키고. 근데 네. 김동훈 선수가 너무 부진하니까 네.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실제로 성남의 김학범 감독이 어떤 수를 들고 전북을 공략을 할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내 멋대로 프리뷰 두 번째 경기 만나보시죠. Can hardly sleep, blood is in my dreams. Love is killing me, trying to figure it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이는 승부.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입니다. 리그에서는 수원이, 하지만 시즌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앞서고 있는데요. 김현애 기자는 서울의 승리를, 송희연은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네, 또다시 슈퍼매치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주말에 이제 열리는데 생각만 해도 좀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거든요. 빅 매치인 만큼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먼저 김 기자, 서울의 승리를 꼽으셨는데. 네, 지금 수원이 어느덧 리그 3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뭐 서울은 지금 아직 뭐 선두권을 위협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이번 경기는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순위 같은 거는 무관한 경기를 펼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의 변수를 제외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이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안방에서 이번에는 또 수원을 한번 잡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홈에서 강하니까 또 그런 네. 모습을 연출할 것 같다. 네, 성현은요? 일단 전력적으로 보기에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 홈 경기라는 점은 분명히 플러스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원이 최근 상세가 진짜 무섭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로저 산토스가 해결사 역할하고 네, 미드필더 라인에 김두현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김은선, 권창훈이 잘해주고 네. 있고 수비 쪽에서는 헤이네르가 부진해서 벤치에 내려갔지만은 민상기, 조성진이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수원도 분명히 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여기서 변수는 역시 AFC 챔피언스 리그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경기를 치르고 나서 호주에서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린 다음에 구리로 가서 훈련을 하고 다시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네. 이건 분명히 체력적인 요소가 조금 불안하다. 이런 측면을 보면 되고 네. 그렇다면은 또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서울이 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역시 양 팀이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승부를 꼽으셨군요. 그리고 또 안산경찰청 소속이었던 정조국 선수가 FC 서울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번 슈퍼매치에서 결승골을 넣는다면 정말 대단한 기억에 남을 만한 복귀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다 잘해주고 있지만 역시 최전방의 파괴력이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네. 뭐 박희성, 뭐 윤주태, 뭐 최정환 이런 선수들 이제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는데 다 약간 좀 2%씩 부족해요. 근데 분명히 정종국 선수는 이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파괴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이제 안산 경찰청에 있다가 수원으로 간 뭐 오범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팀에 있다가 이제 적으로 만나게 됐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함께 만나게 된다면 어떤 경기를 펼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조국 선수는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큰 편이죠. 왜냐면은 안산에서 전역할 때도 부상인 상태에서 전역을 해서 지금도 그러니까요. 부상 중이니까 네. 일단 경기에 출전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수원을 얘기를 해볼게요. 기세가 좋은 수원 역시 지난 이제 2번의 패배를 만회하려고 이번 슈퍼매치에서 더욱더 사활을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 선수 가운데 이번 슈퍼매치에 키플레이어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더 저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김현애 기자가 오늘 방송에도 누누이 강조한 김은선 선수가 네. 사실상 경기 전체 키플레이어고요. 네. 그 승패를 좌우하는 건 제 생각에는 로저예요. 로저. 네, 로저가 최근 득점포를 잘 가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은선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공수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수원은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매치에서 이길 때 보면 네. 뭐 스테보라든가 라돈치치라든가 이런 외국인 선수의 한 방에 의해서 이기는 경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몫을 로저가 해준다면 수원으로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슈퍼매치 하면은 평균 4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오고 있잖아요. 이번 슈퍼매치 역시 또한 많은 관중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K리그 좀 관중을 좀 넘어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렇죠? 많이 오시겠죠? 네, 많이 오실 거예요. 왜냐면 날씨도 슈퍼매치는 좋고. 네. 항상 가족 단위로 많이 오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인 단위도 많고 물론 친구들끼리도 많이 보지만은 가족끼리 특히 어린 친구들을 손잡고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만 명을 뭐 훌쩍 넘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슈퍼매치는 직접 가서 한번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네,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슈퍼매치가 네. 또 언제 오나 빠져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그동안 경기장에서 슈퍼매치를 못 보신 분들은 경기장을 찾아서 많이 와주세요. 네,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경기가 이제 갓 썸 타는 분들한테 좋은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분위기도 네. 좋고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남자분들이 이제 경기장에 데리고 와서 치맥.
예, 치맥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 썸 타는 여자분한테 썸녀한테 네. 내기를 걸면서 썸녀를 서울을 응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왜냐면은 홈팀이 골을 넣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원정팀이 골을 넣으면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할 때 이제 그 썸녀가 스킨십 서울이 하려고 골을 넣을 때 기뻐하면서 그 경기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네. 이게 굉장히 작업할 때 좋습니다. 네. 많이 제가 좋았어요. 김현애 기자의 그 여성 편력을 알고 있는데 연습 필력까지 항상 슈퍼 매치는 네. 네, 여성분과 같이 같이 왔죠 즐기시더라고요. 항상. 네, 그래서 저한테 이번에 누구랑 오세요? 1년에 4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누구랑 오세요? 이번에요? 네. 아,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혼자 가서 보려고. 네.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근데 항상 같이 오시는 분들이 슈퍼 매치가 매번 새롭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뭐 순위 경쟁이 치열한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더욱더 치열할 것 같은 슈퍼 매치인데요. 또 송영주 위원이 직접 중계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좀 직접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멋대로 프리뷰 오늘 마지막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You and I should get away for a while. I just wanna be alone with your smile. Buy some candy and cigarettes and we'll get in my car. We'll blast the stereo and we'll drive to 동길 매직의 인천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상주가 격돌합니다. 승리와 함께 잔류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될 팀은 어디일까요? 김현애, 송영주 두 분의 선택은 인천이었네요. 네, 인천과 상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경기인데요. 두 분은 인천에게 마음이 더 쏠리셨어요? 네. 일단 남준재가 계속해서 이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문상윤의 빈자리를 최종환이 메우고 있었는데 최종환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골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디오고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은 상세를 탈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그 어려운 원정 경기를 다 끝내고 이제 홈 경기가 홈경기만 시작되거든요. 남았죠. 예. 근데 홈 경기 상대들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긴 하죠. 그나마 만만한 게 상주입니다. 네. 그래서 상주전을 꼭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김봉길 감독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이고 상주로서도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문제는 네. 뭐냐면 전역 선수들의 빈자리를 아직도 못 메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네. 저 역시도 뭐 인천이 일단 제주를 적게서 잡아서 분위기가 좋은 거를 감안을 했고 네. 이 상주와의 이 상주는 역시 전역 선수에 대한 그 공백이 큰 것 같아요. 특히 뭐 네. 이근호 선수를 비롯해서 네. 뭐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정말 팀의 주축 선수들이 다 전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팀의 분위기라던가 전력이라던가 모든 면이 인천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정 6연전을 마무리하고 이번 상주전을 시작으로 홈 4경기 연속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분께 궁금한 게요. 실제로 홈 원정 경기를 치르고 나면 그 선수들의 피로감이 경기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나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엄청 말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배고프시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늘 하던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면은 네. 뭐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적응도 되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네. 야외에서 하다 보면 네. 우리가 익숙치 않은 곳에서 굉장히 좀 그렇죠. 힘들고 좀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 원정이 힘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와닿았어요. 저희가 네. 뭐 엄청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이동 시간이 있죠. 경기를 치른 다음에 바로 또 이동 시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체력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또 짧죠. 그럼 훈련 기간은 또 짧아지거든요. 네. 모든 팀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원정 경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특히 제주 원정은 네 정말로 AFC 챔피언스 리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선수들을 보면 이제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테니스 선수들 보면은 서브를 넣기 전에 뭐 엉덩이를 한번 빼고 뭐 공을 뭐 몇 번 튀기고 이렇게 해서 항상 자기가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만큼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 스포츠 스타들한테는 크게 작용을 하는데 네. 늘 익숙한 그 라커룸에 가서 몸을 풀고 이제 익숙한 경기장에서 뛰는 것과 생소한 경기장에서 뛰는 건 다르거든요. 우리처럼요 지금. 예, 그래서 아니 심리학과 나오셨어요. 예,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큰 것 네.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내 멋대로 프리뷰 3경기 예측을 모두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30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성남과 전북의 경기는 두 전문가 모두 전북의 승리를 점쳤고요.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에서는 김 기자 서울의 승리, 송희연이 무승부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인천 상주전에서 김 기자, 송희연 모두 인천의 승리를 선택했네요.